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제가 갑자기 너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좀 갑자기, 교실 세팅이긴 한데, 여러분 만난다고 해서 선생님이 원래 타이 안 하는데, 타이까지 하고 왔어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한번, 여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 진단평가 한번 해봤죠. 그죠? 지금 풀어봤는데, 서로 바꿔서 원래 채점을 해보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색깔 펜이 있으면, 혹시 아니면, 여러분이 좀 다르게, 색깔 펜을 있어요. 또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선생님 펜을 줄 테니까, 펜이 있으니까 다 준비해놓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각자 한번 해볼까요, 각자. 자, 대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니즈가 이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뭔가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유학을 이제 지금, 준비하는데, 어떤 지금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들여서 온 만큼 이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래도 이제 IELTS 수업인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니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듣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럼 한번, 지금, 유지 씨는 왜 이걸 준비하게, 생각을 했는지, IELTS. 저 해외 대학원 대학원을 지원하려고. 오케이. graduate school.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국가는 혹시, 호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좀 가고 싶어요? 제일 최상의 플랜으로 했을 때는? 저 내년 1월에. 내년 1월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지원해서 입학 받으면 이제 1월에 오케이. 1월에 가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학교를 좀 정했어요? 아니면 아직은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러면 혹시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점수가 거기서 requirement가 최소 6.5. 최소 6.5? 네. 최소 6.5에 또? 끝이요? 최소 그냥 전 과목 다 6.5? 네. 오케이. 그럼 그 7점을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희망. 네. 오케이. 희망은 7점으로 이렇게 하고. 오케이. 혹시 오리지널 메이저 전공을 여쭤봐도 돼요? 파마시. 파마시요? 전공을 파마시예요, 진짜? 진짜로? 네. 정말로? 네. 나중에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한약사인데. 네. 지금 한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약사. 한약사가 있어요? 따로? 근데 이제 양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바꿔서? 저 한약사 학사가 있으면 이제 그럼 한국에서 바치로나 한약사를 나오고 네. 여기로 이제 이 자격을 인정받아서 그 자격을 가면? 인정하면은 호주에서 약사를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한국에 돌아와도 생기나요? 약학대학원 간 것처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석사만? 네. 그냥 근데 여기서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고 네. 오케이. 한국에서는 또 다르고. 네. 오케이. 알겠어요. 니즈는 알고. 그리고 이제 태선 씨는 어때요? 태선 씨도 이제 해외 취업 그때 생각한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저는 시기는 내년 초쯤. 내년 초쯤에. 그리고 북미 쪽으로. 북미로? 노스 아메리카로. 그럼 어디? 캐나다, 미국 어디 쪽으로? 일단은 만약에 미국으로 미국으로?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으로 가겠지만 미국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캐나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캐나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북미라고 해준 것 같고. 네. 그러면 태선 씨, 선생님이 대략만 아는데, 아무튼, 필드는 어디 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가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유지 씨처럼. 어디로, 어느 분야로? 최고 희망 사항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둘 중에 한 곳이요. 아니, 필드. 미국으로 갔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어느 분야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IT 기업 쪽. IT 기업 쪽에서. 그때 코딩. 네. IT 기업 쪽에서. 네. IT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좀 구체적으로 정한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은, 딱 정확한 스타트업 쪽으로 가려고 해요. 스타트업 쪽으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케이. 아주 잘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해. 그래서 IT 쪽으로 또 개발자분들은 또 잘 돼요. 그래서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직 특정한 기업은 없고 구글 가겠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건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최상의 플랜으로 했을 때 만약에 혹시 미국으로 치면 어디 지역으로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쪽으로 아니면 실리콘밸리 쪽으로 섬으로? 오케이. 그럼 샌프란시스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자, 이렇게 좀
그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 그럼 여기 맞춰서 아무튼 여기 오셨으니까요. 여기 맞춰서 모든 수업은 그 나오는 사람 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맞춰서 이렇게 좀 캐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처음 봤으니까, 그죠? 선생님도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도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익명 촬영하다가 자기소개를 했는데, 선생님은 아무튼 최경무 선생님이라고요. 최경무 선생님. 단톡에서 이름만 봤죠, 맨날. 그리고 아무튼 이름은 그리고 영어 이름은 크리스 초이고, 선생님은 원래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을 전공해서 하다가 선생님이 좀 그 길이 아닌 걸 깨닫고 선생님이 이제 영어 교육 쪽으로 와서 뜻이 있어서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이제 강남 렉시스 어학원 알아요 혹시? 여기 옆에 그 렉시스 어학원에 있거든요. 아는군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바로 옆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강의 생활 시작해가지고 이제 IELTS를 좀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집중적으로 계속 강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강남 파고다 여기 길 건너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평일에는 이제 스피킹 수업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IELTS 하고, IELTS를 선생님 강의가 지금 영어 교육만 한 것만 거의 한 8년 9년 돼가는데 IELTS를 논 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태선 씨 같은 분들, 유주 씨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태선 씨한테도 제가 처음에 문자 보냈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점수를 내야 되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 7점 내라 이런 거 아닌데 내가 IELTS라는 걸 이런 시험을 되게 막 시험비도 비싸고 막 공부할 것도 많아 보이고 근데 이걸 왜 준비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 유학이랑 이민 시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IT 기업으로 미국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중앙을 듣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합격해서 가신 분 중에 뉴질랜드로 이렇게 IT 기업으로 가신 분은 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를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장벽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토익 점수 왜 따려고 하겠어요? 장벽이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태선 씨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냥 영어 공부를 하러 모이는 데는 아니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면 유주 씨도 마찬가지고 대학원에서 뭔가 태스크가 있기 마련인데,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이거를 끝내줘요. 아니면 코딩을 이렇게 짜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결국에는 진짜 리얼 잉글리시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약간 어떤 프로젝트로 잠깐 학교에서 이렇게 액티비티로 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리얼 라이프 잉글리시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IELTS가 전 세계 모든 시험 중에 스피킹 때 실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해서 점수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일해요. 토플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가니까 토플 유명한데 IELTS도 다 미국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국, 유럽이나 영국 쪽에서는 토플도 너무 컴퓨터에다 대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한다. 그래서 안 받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유럽 쪽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생님 저 네덜란드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IELTS를 따면 미국도 지원하고 네덜란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호주는 당연히 이제 IELTS 되게 좋아하고, 근데 토플 같은 경우는 유럽을 갈 때는 안 받는 학교도 있어요. 회사도 그냥 이거 너네 페이크로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약간 이런 비리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토플은. 근데 이거 IELTS는 유일하게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듣고 이 학생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뭐랄까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이제 경력도 있지만 선생님 여러분한테 좀 정확한 어떤 학습 자료나 어떤 이 수업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선생님도 이거 끝나고 지금 대학원 가요. 한국 애들 선생님이 지금 테솔이라고 테솔 석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솔이 이제 원어민들이 외국인한테 이제 영어를 가르쳐줄 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이 우리한테 온다고 해서 한국말 용어니 뭐다 채원이 뭐다 이런 거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말을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말 잘해도 똑같아요. 원어민들도 테솔 자격증이 있으면 이 그래머가 뭐다, 여러분이 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희한테 한국어를 좀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나랑 얘기해 이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테솔도 영어에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배우는 건데, 지금 석사과정 한국에 대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가야 돼요, 대학원. 근데 아무튼 이 운동으로 가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이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많이 느끼는 건데, IELTS는 무슨 이걸 끝내고 이 시험이 엄청나게 시간 안에 끝내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알려주지만, 실제로 어떤 영어라는 어떤 언어를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틀이에요, 틀.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른 거는 다 약간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걸 아나요? 야로라고 아나요? 야로? 근데 아무튼 일본. 근데 아무튼 약간 뭐랄까요? 치고 빠지기식 공부? 예, 그러니까 막 토익도 그렇잖아요. 영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번나오면 답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선생님 그런 것도 알려주긴 알려주지만 지금 현존하는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영어 실력을 늘려야 되는 시험이에요. 네, 오케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 저는 그냥, 대학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싫을 수도 있어. 네, 그 사람마다. 근데, 선생님 정말 제가 진짜, 아까 태산씨 말한 것처럼 제가 진짜 미국에 가서 정말 그냥, 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믿어? 그랬을 때, 근데 아이엘츠 점수가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토플 점수가, 선생님 저 토플 100점 넘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스피킹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업무가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엘츠가, 선생님 저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거의 믿어요. 네, 오케이. 거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이구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열정이 넘쳐서 막 아이엘츠 때문에 이제 런던에 캠브리지 대학교 안에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 만드는. 근데 이제 캠브리지 이 시험은 캠브리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단어 시험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굉장히 잘 짜여진 시험이에요. 선생님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요. 깊이 있게 배울수록, 여기 배운 거 다 나와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모르고 강의했지만, 처음에는 선생님도. 그래서 잊지 말고, 이제 태상 씨도, 내가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내가 여기서 또 1시간 듣고, 뭐, 회화만 1시간, 그냥 내가 도대체 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면 미국 가면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막상 이 IELTS라는 어떤 자 같은 거야, 자. 이 자 안에서 1부터 9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냐, 이따 이제 단어로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어느 정도냐를 확실히 알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뭐가 부족하냐. 아니면 스피킹은 내가 조금,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또 스피킹, 리스닝이 중요하니까, 내가 스피킹은 6.5가 나오는데, 다른 거는 리스닝은 안 나와. 그럼 내가 알아듣는 건 좀 어렵구나. 이렇게 좀 본인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줄자 같은 거거든요. 기준이거든요. 좋은.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태선 씨도 좀 공부를 해주면, 오늘 이제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딴 건 좀, 내가 알고 푼 건가, 모르고 푼 건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시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선생님 이제 경력을 통틀어, 그래서 이제 경력을 통틀어, 여러분이 이제 목표 점수를 달성하고, 그리고 태선 씨가 말한 대로, 실제로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될까요? 그 실력까지 올려주는 데까지는 아무튼 선생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신 데는 선생님 자신 있다. 오케이. 수많은 학생분들하고, 선생님 순고통에서도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기 막 살 때도 막 새벽 2시까지 여기 수업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지금 유주 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렇게 한약 관련해서 어떤 약학을 전공한 분은 지금 처음 봤지만,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해외로 이제 가시고 전공 바꿔서 가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제약 쪽으로 최근에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분 중에 헝가리로 이렇게 체코나 이런 데로 약학 때문에 그냥 유럽으로 가시는 분들 봤어요.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가시는 분들 봤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의대로 그냥 미국으로 그냥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안 하시고 그냥 의대로 그냥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 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솔루션을 잘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튼 선생님 경력을 털어서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경력을 여러분 인스타에서 여러분 선생님 인스타를 아무튼 선생님 크리스 조이 아무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인스타에 하면 양념도 올려놨으니까 자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됐고, 여러분 이제 단어 시험 보신 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를 드릴게요. 자, 답안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바꿔서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스스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답안지거든요. 같이 선생님하고 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같이 해볼게요. 좀 어땠어요? 느끼는 건 어땠어요?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단어들이? 예. 어느 정도로 어려웠어요? 태연 씨?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자, 유주 씨는? 기억이 날 것 같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유주 씨 한번 잠깐 볼까? 태연 씨 한번 잠깐 볼게요. 잠깐 볼게요. 오케이.
좀 시간만 맞으면 학점에서 주고 싶은데 나름 그래도 품사는 다 썼네요, 그죠? 뜻은 뭐고 잘했어. 잘했고. 지금 보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이거는 사람마다 그 출발하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바꿔서 할 필요까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자, 오케이. 자, 요 뒤, 선생님 준 답안지 한번 볼까요? 답안지 한번.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채점을 하면 돼요. 채점하면 되는데, 잠깐 시간 주니까 채점해볼까요? 여러분 채점해볼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볼게요. 푼 것만. 푼 거 위주로. 안 푼 거는 놔두고. 채점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유씨 쓴 거는 직접 하세요. 쓴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커피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 없나요? 수영장 나는 없어요. 아니 제가 커피 안 먹어요. 커피를 먹는데 안 돼요. 마시고 왔어요. 아니 먼저 밥 먹을래요? 아니요? 마시고 왔어요. 잘 마시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틀린 거는 좀 답이라도 옆에 적어주세요. 제대로 맞나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음 레벨만 생각해. 내가 지금 어디고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그럴 데가 없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수업을 듣고 영어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길만. 선생님 의도한 거랑 너무 다른 거야. 선생님 밤을 새서 프린트를 만들고 있더니 여러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려고. 됐죠? 여러분? 됐어. 갑시다. 자, 화면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캠브리지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근데 약간 이제 에로건트한 거긴 한데 아무튼 전 세계인의 영어 실력을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나눈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제 A, B, C로 나눴어. 또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편하게 A, B, C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 혼자서 의미를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A 중에서도 뭐 1, 2가 있고, 그죠? B 중에서도 1, 2가 있고, C 중에서도 1, 2가 있어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이제 C레벨,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B레벨,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 시작한다 그러면 A레벨. 오케이, 간단하죠? 그죠? 본인이 지금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근데 A 중에 내가 조금 완전히 내가 아예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레벨,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쓴다. 근데 잘 모른다. 지금 출발했다. 2. B는 이제 중간에서 내가 기본적인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뭐 읽고 듣고 하는데 조금 나는 많이 틀린다 그러면 1.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안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그러면 2. 그죠? 그리고 C부터는 내가 쓰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되는데 약간 어색하게 말해. 그러면 1이야. C1. 그리고 이제 C2는 이제 거의 내추럴하게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 전혀 뭐 커뮤니케이션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실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IELTS랑 치환을 하면 지금 여러분 그 틀린 단어가 몇 레벨에 있는 단어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해서 A, B, C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여기 뭐 significant 이게 나왔죠? 그럼 B1이죠. 그럼 선생님 아까 말했던 그 중간에서 좀 기초 단어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틀렸어. 그럼 내가 이게 무슨 단어죠? 선생님 이거 사인인가요?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틀리면 이제 B 레벨에 아직 내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 단계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그 A 레벨 단어는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 레벨인 거예요. 잠시만요, 그죠? 근데 A 레벨에서 올라가면 되니까요. B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딘지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식을 보면 밑쪽을 봤을 때 B2나 이런 건 틀렸어. 모르겠어. 뜻 하나도 몰라. 벌써 틀어도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이거 틀렸으면 나는 B2 레벨 단어는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전 단계가 내 단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B1 레벨. 보캐블러리는 전 과목,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전 과목에 거쳐서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거든요. 그래서 보캐블러리를 보면서 여러분 좀 더 좀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 라이팅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 단어부터 그래서 아무튼 내가 B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자 이게 IELTS로 치환을 하면 이제 IELTS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테스트 테이커 인원수가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중간에 이제 B1이나 이제 B2 여기 계신 분들 가장 많고 A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 이민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모듈이 달라요. 제너럴 모듈이 조금 약간 쉽게 나온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가시는 분들 아카데믹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업은 아카데믹 그 인강이에요. 그리고 제너럴 모듈은 좀 더 쉽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제너럴 모듈은 한 B2면 뭐 취업시켜주고 이런 거 많아요. 대신 이제 본인이 그 전공에 있어야죠. 전공 본인이 업무에 있어서 뭔가 특화된 게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그 있는 경우에는 언어 실력은 뭐 B2여도 뭐 좀 공부하면서 학교 다니면 회사 다니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취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목표 전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태선씨는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A 끝에서 시작하더라도 B1하고 2로만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유지씨는 내가 만약에 B1이나 B2에서 시작하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된다 보면 되는데 IELTS 점수로는 여기 C2로 넘어가는 게 6.5예요. 여기가. 여기 그래서 학교에서 6.5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C1부터는 7이거든요. 근데 C1부터 이제 7인데, 근데 이제 6.5 정도 되면 여기 B2랑 C1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약간 전공 공부를 하고 수업에 들어와야겠지만 단어나 이런 거 좀 외워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게 6.5예요. 이거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나 아니면 그 회사 같은 데서도 6.5나 6까지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여기가 이제 5점대, B가 이제 5점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A2 정도가 4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 이하가 A 레벨, 그리고 이제 5 정도가 B, 그 다음에 6.5 이상이 6이나 6.5 이상이 C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괜찮으시죠? 그렇게 7부터인데 아무튼 여기는 약간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레벨 1, 레벨 1, 레벨 2 이게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레벨 3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막 시스템을 짜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선생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계속 시스템을 짜는데 그게 이제 A1, A2, A3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되고 태선 씨는 이제 약간 같이 수업을 듣더라도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뭐 나중에 이제 오늘 이거 듣고 이제 가서 저거 하더라도 뭐 인강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이거 올려놓고 보더라도 내가 A1인 분들은 일단 단어를 위주로 많이 외워야 돼요. 솔루션.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거 뭐 스피킹도 그렇고 뭐든 간에 일단은 단어가 일단 A1에서 돼야 그 다음에 뭐 좀 의욕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태선 씨도 알겠지만 선생님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린트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태선 씨는 일찍 가야 되지만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촬영할 건데 여기 이제 잠깐만요. 두 개 줬네요? 아니 하나 줬네요. 요거 프린트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요게 선생님이 이제 다 찍진 않았는데
UGC도 이제 앞쪽에 못 들은 거는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선생님 교재 책을 발췌한 건데,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이 이제 리딩의 연결 문제. 리딩이 이제 첫 파트죠, 첫 파트. 그러니까 거의 앞쪽 부분인데, 이제 그 리딩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뭐 연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주관식을 어떻게 풀고 그래야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레퍼런스 찾아보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금 주말에 그 스타트업에서 이게 일하시는 UX 디자인 전공하시면 들으시는데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회사를 다녀도 계속 그 영어로 된 걸 계속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단어를 모르면 일단 리딩을 뭘 배우든 뭐 리스닝 하든 우리가 스피킹 하든 일단 이게 좀 뭔가 본인이 좀 이게 좀 모티베이션이 안 됩니다. 하다가 그 단어를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일단 유지를 하려면 일단 단어. 그러니까 수업 때 조금 뭐 꼭 선생님 수업이 아니더라도 뭘 들을 때도 다른 걸 좀 못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단어만 내가 그날 수업에 나가서 10개라도 내가 외웠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잡아야 돼요. 레벨 1은 무슨 수업을 어떻게 듣든 간에. 그리고 레벨 2이신 분들, 여기 지금 진단평가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일단 내가 단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거를 품사를 정확하게, 이게 품사를 왜 적었냐면 품사나 동의어를 모르잖아요. 품사나 동의어를 정확히 모르면 이게 이제 이 리딩 리스닝이 이제 동의어를 모르면 잘 캐치가 안 되고 품사를 모르면 스피킹을 알리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의 뜻은 알더라도 만약에 품사를 틀렸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잘 모르면 뭐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 다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요런 내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아는 거 그 부분이 안 되면 여기를 못 넘어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냥 선생님 이런 거 대충은 알죠. 그러니까 리딩 리스닝을 들을 때는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진짜로 그럼 그 단어를 활용해서 써보세요 하면 옆에 이제 품사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목적을 주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래서 5번으로 여기 레벨 2로 들어오시면 약간 여러분 이게 운동이랑 비슷해집니다. 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스쿼시를 칠 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그게 무슨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드롭을 날리면 뭐 이게 몇 각도로 치면 이게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잘 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지식을 아는 거랑 연습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때부터는 품사를 내가 알더라도 그걸 써보는 거, 정확하게 써보고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해보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UGC 레벨에서는 적어주세요. 이거는 디테일이 거의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최근에도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UGC랑 좀 비슷한 레벨, UGC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앞에 있는 친구가 점수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렇게 최근에 이게 점수 나온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문자가 와서 캡처를 한 건데 5월 9일 날 5월 9일 최근 그래서 선생님 받아가지고 이제 12일 날 받은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 날 근데 받은 건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시험 보면 이렇게 주거든요. 인터넷으로 캡처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몇 점 받았어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게 이제 C레벨이 7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7.5니까 이제 C1인 거죠. C1 2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8 뭐 7.5, 6.5, 7.5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분의 이제 다음 멘트 지금 안 나왔는데 아무튼 이 다음 멘트가 이제 선생님이 이분이 수업 들을 때 계속 디테일을 안 잡으면 UGC 레벨에서는 계속 헛도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많이 아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포인트를 모르잖아요. 내가 C레벨까지는 요런 게 포인트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 디테일 여기다 어를 쓰고 덜을 쓰고 아니면 여기다가 명사를 쓸까 아니면 그냥 이걸 표현을 좀 형용사로 바꿔볼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문제만 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얘는 문제를 풀면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리딩 리스닝 올라가는데 여기는 거의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지금 애초에 내가 공부 계획을 짤 때부터 선생님 말한 대로 이제 수업이 끝났어. 똑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수업이 끝나고 UGC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디테일하게 배운 건 뭔가. 내가 만약에 평소에는 그냥 decide, I decide 그냥 이렇게 썼다면 make a decision 할 때 거기에 어도 써야 되고 make랑 decision도 같이 쓰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못 알아듣진 않잖아요. make a decision 해도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알지만 실제로 내가 쓸 때는 어가 빠진다거나 갑자기 내 마음대로 덜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노트에 적어서 태선 씨가 단어 공부하듯이 하루에 수업 들을 때 이제 10개 정도 그 정도를 가져가시면 무조건 C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문제 풀고 또 풀고 기출 문제 풀고 선생님 이제 사이트에 기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그냥 계속 풀기만 하는 거야. 풀기만 하다가 IELTS 시험에 가서 시험 봐요. 근데 이 점수가 계속 똑같거든요. 계속 5.5 아니면 6 이렇게 막혀요. 그럼 막히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험이 이제 잘못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인풋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수업 듣고 외운 단어가 10개 늘었어요. 그럼 영어를 10개만큼 잘하게 된 거야. 내가 어제 내가 대충 알던 거 10개를 디테일을 10개를 외웠어요 오늘. 그러면 어제보다 10개 잘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점수가 계속 똑같아. 그럼 그 시험이 훌륭하다는 증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그 지금 현 상태를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선생님도 선생님 토익 한 97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가면 어떨 때는 갑자기 막 880, 어떨 때는 970, 어떨 때는 950, 910 이렇게 하면 엉망진창이 나는 거야. 그 시험이. 이해되죠? 선생님은 인풋을 안 넣었어. 그냥 실력 똑같아. 근데 이번 주에 본 토익하고 그 다음 주에 본 토익하고 점수 차이가 막 100점 차이야. 뭔가 잘못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채점 못하는 거예요. 근데 IELTS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IELTS가 업다운이 좀 있지만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넣냐에 따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그대로 솔직하게 나와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약간 이 랭귀지 파트를 떠나서 태선 씨가 말했던 실제로 제가 가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거 맞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단어를 전혀 몰라.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학계는 좀 달라요. 아카데믹한 세팅에서는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하이 막 헬로우 하고 막 이모티콘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그 감사의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의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를 쓸지 덜을 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막 보내면 이제 약간 그게 이제 학교에서 저 친구 말하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어떤 목표를 이제 결국엔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레주에이트는. 그러니까 졸업을 이제 대학원은 이제 졸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학위를 따려면 논문을 쓰고 내 생각을 표현을 하려면 그 포맷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점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지금 레벨에 맞춰서 이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레벨에서 시작하든 간에 각자 그 레벨에서 내가 오늘 조금씩 내가 그 포인트를 내 레벨에 맞춰서 인풋을 넣고 있나 이거를 고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이 학생분들이 보신 그 진단평가 제가 온라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각자 내가 어느 레벨인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레벨 3로 넘어갔다 하신 분들은 영어가 끝난다기보다는 이때부터는 얼마나 그 자연스럽게 표현하나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네, 태선 씨도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국에서 만약 5년 뒤에 정말 태선 씨가 막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에서 막 반바지 입고 막 셀카 끌고 가서 막 외국이나 막 얘기하고 막 코딩 막 짜고 막 이런 태선 씨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면 결국에 영어 실력이 여기서 여기로. 네, 그럼 나중에 뭐 미국 가서도 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길 말고는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이게 이제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혼자서 막 만들어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캠브리지가 수천 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녁에 이제 만나는 교수님들도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갈 거냐. 그래서 잊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맞춰서 각자 레벨에 맞춰서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질문 혹시 공부하고 이제 앞으로 좀 플랜을 짤 때 궁금한 거 IELTS나 영어 공부 관련해서 해주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제 레벨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어를 외우는 게 필요한 건데 단어를 그럼 외우는 게 단어장 같은 것들 그냥 사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고르는 것이 좋을지 난이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주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그 레벨 1, 2, 3가 이게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단어도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 교재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재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교재에 잠시만요. 우리 교재에 교재에 선생님이 나중에 인강을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그 교재 저희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영어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선 씨가 말했던 선생님 제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단어를 외워야 됩니까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여기를 외워야 돼요, 여기를. 네, 여기를. 근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어플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내가 이제 기본 단어로 한다 그러면 그 레벨에 측정해가지고 내가 이제 기본 단어들만 계속 암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 압구정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기 신사부터 여기까지 그 유학 시장이거든요. 강남 여기 이제 유학 가는 여기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있어본 결과 그 앱으로 외우는 것은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아.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 켰다가 이제 인스타그램 한 3시간 하고 끌 확률이 한 10분 정도 단어 외우고 인스타그램 3시간 하고 그 친구 만나러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많은 케이스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선생님한테 막 듀오링고요 무슨 단어 앱이요 막 엄청 가져오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럼 이게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대충 만들지 않아. 좀 인기가 있는 것들은 듀오링고나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레벨, 학습자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단어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 단어 군집을 그 터미널어대로 코퍼스라고 해요. 코퍼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A 레벨에 맞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태훈 씨가 지금 물어본 거 그거를 이제 앱이 알아서 이제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앱은 효과적이지만 그걸 켰다가 이제 여러분의 리얼리티는 켰다가 이제 저녁에 매추천을 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분명히 단어 앱을 위해서 켰는데 이제 저녁에 나는 이제 그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상 단어의 이제 그거보다는 앱보다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IELTS는 초점이 여기까지 맞춰져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선 씨가 만약에 정말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내가 계속 그냥 맥도날드에서 계속 하루 그냥 일하겠다.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화이트 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사무직으로 일하는 오피스 워커로 여기까지는 선생님 기본이라고 봐요. 네. 대학원하고 그렇게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결국에는 연봉 올리는 거고 목적이 연봉 올리려면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영어가 내가 서툰데 나를 매니저로 올려준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코딩에서 아주 엑설런트 하거나 아주 아웃스탠딩 하면 또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아무튼 결국에 이제 연봉을 올리는 건데 그게 힘들어. 영어 점수 안 돼요. 그게 현실이야. 유튜브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국 이민 해외 취업 현실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어느 순간에 그로스를 멈춰서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은 여튼 나중에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그냥 어떤 시험을 기준으로 내가 IELTS로 6.5가 한 여기 아카데믹한 용어까지 보거든요. 여기 아카데믹한 용어까지. 그러면 요 정도 이 시험 안에서 나오는 기초 단어는 다 나와요. 무조건. 그럼 이거 같이 공부하는 게 선생님 효과적으로 가요. 그리고 앱으로 그냥 막 하기보다 또 막 앱 까먹고 또 비밀번호 까먹고 막 이러면 다시 가입하고 막 이러면 또 다시 리셋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어떤 단어장이나 이렇게 토플이든 IELTS든 상관없어. 어떻게 단어장들이 코퍼스에 맞춰서 여기까지 단어를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유지씨도 마찬가지죠. 유지씨도 이런 건 알아요. 테이크, 고 이런 건 알아요. 이런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정확하게 아는 거 내가 let's take a walk인지 아니면 go walk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여기는 신경을 써주고 실제로 지금 암기해야 되는 건 아까 이제 단어에서도 봤지만 여기 C레벨 단어들, C레벨 단어들, B2 레벨 단어들 그 부분들은 이제 전체 레벨을 이제 선생님도 지금 단어장 쓰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선생님 단어장을 이제 쓰면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바운더리가 맞고 아니면 그냥 이제 리딩 리스닝이나 이런 데서 문제에서 풀다가 모르는 것들 체크해서 유주 씨가 거기 있는 것도 외우면 이 시험에 나온 건 다 여기. 여러분이 대학원 가는 줄 알고 만든 시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이 시험에서 리딩 리스닝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 찾아가지고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시간 낭비 하나. 그리고 이제 태현 씨는 시험을 볼 거면 이제 이걸 하고 아니면 이제 약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약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을 안 보더라도 선생님 생각엔 IELTS나 토플 어떤 단어장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30등분 해요. 30등분. 이게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쓰는 건 이제 쉴드 국화인데 선생님이 회사 이름이 쉴드 교육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쉴드 예를 들면 이게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필 중에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있으면 이거 30등분. 그래서 30등분 해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쉴드 복하든 아니면 그 H 복하든 그 제일 큰 회사 있잖아요. 그 H 복하 그거 쓰는 복하 그거는 아무튼 이거 30등분을 해서 여러분이 그 날짜에 그거를 이제 계속 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상관없어. 태어씨는. 근데 여튼 지금 당장 내가 막 그 실버 사람들 안 만나서 그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거지. 막상 조금만 이메일을 써보고 조금만 뭐 인터뷰 잡혔는데 그러면 다음에 줌으로 인터뷰하자 이렇게만 상황이 생겨도 태선 씨가 갑자기 확 느껴요. 선생님 어떡하죠? 뭐 이거 뭐 코딩 이런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하죠? 근데 그게 다 여기까지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요 전문 용어 여기는 이제 그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pharmaceutical 그 용어들 있잖아요. terminology.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legal English 뭐 이런 것들은 뭐 원고가 plaintiff가 원고인데 뭐 이런 단어들 안 나와. 알지? 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의 그 사람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 관련된 용어는 IELTS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나오더라도 무조건 설명과 함께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리스닝 때 그 강의 듣는 거 이제 세팅이 있는데 이제 그때 뭐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뭐 어떤 마리아 라이프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그런 거는 바로 설명을 해줘요 교수님. 그 스크립트 안에서. 그죠? 그거를 알아듣는 걸 보는 거고 외울 필요 없어. 근데 그냥 여기 학교 용어라 하면 어려워 보이는 단어인데 전혀 전공하고 상관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아까 significan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하다는 뜻이 전공이랑 뭔 상관이에요? 어느 전공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는 이제 회사 가도 똑같이 쓴다. 미팅 할 때는 뭐 it's important 막 이것보다도 it's really significant for our market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하이 포지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보캐버리가 달라요. 한국 말도. 네, 막 그래서 뭐 야 미팅하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 그 뭐 회의실로 뭐 그죠 모이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우리가 정중한 언어를 쓰잖아요. 한국말로 여러분 자동으로 알잖아요. 그게 바로 아카데믹. 그러니까 태선 씨도 좀 멀리 보고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실력이 되고 싶나 이걸 보고 지금부터 만약에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말했던 이 전체 보캐버러리 여기 그 바운더리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봤으면 이거 30등분 해서 매일매일 그날 내가 만약에 오늘이 이제 그 15일이잖아요. 그럼 15일 거 보는 거예요. 30등분 해놓고 오케이? 괜찮죠? 네, 유주 씨도 이제 유주 씨는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일정이 그리고 이제 태선 씨도 이제 이제 빨리 그 일을 앞당기려면 그리고 이제 그 분명히 선생님 말하지만 지금 왜 구체적인 회사가 있냐고 물어봤냐면 그 회사가 생기잖아요. 내가 여기를 꼭 가고 싶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뷰를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인터뷰를 해서 뭐 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태연 씨도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여기까지는 단어를 좀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유주 씨는 지금 일정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좀 빡세게 이제 이게 해가지고 이제 좀 시험을 보고 이제 아무튼 선생님 수업 때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즘에 AI가 생겨가지고 GPT 선생님이 유료로 결제해서 그 4.0으로 여기 있는 단어만 좀 제일 중요한 걸로 뽑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것만 이제 뽑아서 수업 때 이제 프린트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암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복가는 거기는 이제 AI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랜덤이야.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막 공무원 단어 이런 거 넣어놨어. 근데 이제 이거 GPT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없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걸로 만들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 그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암기하고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근데 단 퀄리티가 태선 씨는 뭐 시험을 보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설명하더라도 뜻만 적으면 돼.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일단 성공한 거야. 본인 레벨에서 이미 5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유주 씨는 그걸로 안 된다고 했죠. 아까 포인트 다 다르지. 내가 레벨 2인 사람들은 내가 이 단어를 아는 거는 그 소용이 없어. 아는 거 다 알아. 선생님도. 근데 거기서 내가 그 펄하고 스플치가 뭔지, 그러니까 이제 품사가 뭔지, 단어가 뭔지,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뭐 테이크 오브 워크, 뭐 메이크 디시전 이런 거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암기를 해줘.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임포턴에 동의어 이렇게 했을 때 자동으로 한 5개, 6개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의 C 레벨로 올라간다고 보면 돼. 오케이? 근데 그거를 약간 태선 씨는 본인이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천천히 뭐 하루에 10개씩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주 씨는 이제 선생님 생각에 한 50개씩은 그 정도 퀄리티로 외워주면 금방 나옵니다. 네, 진짜 도움 많이 될 거고 되죠? 네, 그리고 또 질문 또 해도 돼요. 그럼 혹시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본인의 어떤 선생님 생각이 그래요. 공부 시간에 따라 달라요. 네. 얼마나 확보가 되죠? 지금 만약에 영어를 마음 잡고 한다 그러면 태연 씨 그때 바쁘다 그랬죠? 지금은 일단은 이직을 먼저 일단 완성시키고 가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어. 영어에 쏟을 생각인데 그럼 만약에 한다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오래 걸려요. 유진 씨는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 내가 풀로 땡겼을 때, 진짜 진지하게 그냥 대충 하는 거 말고, 나중에 대학원 가봐. 갈 때는 막 웃으면서 가요. 선생님 지금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와 됐어 대학원 그래서 석사다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졸업을 하려면 이제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졸업하려면 선생님 아무튼 그래서 졸업이 문제지. 근데 아무튼 몇 시간 정도? 어느 정도? 하루에? 대여섯 시간. 대여섯 시간, 그렇죠. 대여섯 시간. 그래서 근데 그렇죠. 이제 이 정도 확보가 되면 한 5-6시간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선생님 생각엔 진짜 빡세게 했을 때는 B에서 C로 한 사람마다 다르게 한데 아무튼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3-5개월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분은 진짜 몇 달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한 3개월. 그리고 만약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근데 진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제 유형이 익히는데 지금 유주 씨한테 맞춰서 좀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유형이 익히는데 한 달 정도. 이거는 별게 아니야,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유튜브만 계속 봐도 이건 할 수 있어. 책만 보고 필요한 부분만 해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근데 이거 한 달 정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디테일 잡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내 그냥 랭귀지 실력 있죠. 기본기. 이거 이제 기본기. 쉽게 말하면 기본기. 그래서 이제 단어, 문법. 이건 태선 씨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문법, 발음. 이거 3개거든요. 이게 3개가 다야. 이게 영어야. 근데 이제 이거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리딩 배우지만 연결 문제가 어떻고 트루폴스 악기분이 어떻고 이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단어를 모르는데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유주 씨는 내가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입학을 주는 거야 나한테 어드미션을. 그러니까 이 유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유리하게 풀고. 내가 똑같은 실력이어도 유형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이따 배우겠지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배워야 되고 이거는 근데 별게 아니다. 큰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스킬 끝나면 이걸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스킬 플러스 기본기. 그 IELTS 점수는. 근데 내가 이거는 이제 금방 끝나고 여기가 이제 한 선생님 생각에는 2달, 그러니까 진짜 빨리 하면 지금 이미 잘하는 상태면 선생님 스피킹 라이딩 못 봤으니까 아직 진짜 잘하는 상태면 2달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평균으로 따지면 한 3달 정도. 기본기. 그 정도 잡아요. 근데 본인은 구체적인 예를 따라 설명을 한번 풀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으로는 이제 좀 빨리 하시는 분들 3개월 안에 끝나고 아닌 분들은 좀 5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오케이?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순고 앱으로 선생님한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수업 질문 이런 거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상담 요청이. 선생님한테 계속 유주 씨 지금 말한 것처럼 선생님 제가 될까요? 이렇게. 진짜로 제가 될까요? 선생님 저 다음 지금 유주 씨보다 더 급해요. 다음 달에 저 출국인데 될까요? 이렇게 6.5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다음 달에 이민 인터뷰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어떡하죠? 그 상황에 어떡하죠? 안타까운 마음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 뭐랄까 우리가 스쿼시를 선생님 오늘 처음 시작했어. 와서 여러분한테 와서 제가 대회 다음 달에 6월에 나가는데 될까요? 스쿼시가 될까요? 제가 근데 어디 가세요? 저 집에 가는데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야. 본인이 얼마나 내가 시간을 내서 나와서 연습을 하냐, 내가 얼마나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수업을 1시간 듣더라도 앞뒤로 30분씩 단어 공부를 하냐, 그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본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세상에 다양한 어떤 퍼스펙티브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선생님이 전쟁, 그러니까 폴춘 텔러인 것처럼 선생님이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약간 사람마다 불안한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선생님.
근데 옛날에 선생님이 요령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포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런 질문이 자꾸 생각나.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10개 외우면 10개 외운 만큼 나오거든요. 뻥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대학원이나 이렇게 해외 일 하실 때는 뭐 당연히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교육학을 이렇게 배우면서 좋은 어떤 학습 방법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상식선. 내가 그냥 일반 사람한테 들어, IELTS를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들어도 이해가 돼야 돼. 그런 거 같다, 진짜. 근데 뭐, 선생님이 뭐, 되거나 하면 되고. 그래서 무슨 뭐, 이 기출을 풀면 뭐, 한 달 만에 나온다. 이런 것은 다 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몇 주 만에, 2주 만에 뭐, 몇 점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학생들 갔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주 만에 달성. 근데 그거는 기본기가 이미 C인 분들이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오케이? 기본기가 이미 C야. 근데 C인데, 선생님한테 왔어. 선생님 IELTS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간호인을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7.0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얘만 한 달 배우면 나와요. 실제로 7.0. 왜냐면 IELTS를 3점 하려는 건 얘기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그런 케이스는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도 2주 만에 나오고 있다. 근데 왜냐면 선생님 아까 단어를 봤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인풋을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 한두 달 넘게 해야 되고 3달까지는 이제 맥시멈. 오케이? 굿? 오케이. 좋습니다. 굿. 됐네?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어? 또 다른 질문? 괜찮아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말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 이 지금 시험을 공부하는 게 그런 거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그렇죠. 예. 그거는 선생님은 뭐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 파고다에서 일할 때 7시 반 수업을 했거든요. 7시 반. 근데 대단하잖아요. 아침 7시에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깜깜할 때 출근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근하면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그 앞에 클럽 앞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거든 사람들이. 선생님들 파고다 선생님들 7시에 출근하는 거야. 6시 반에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가서 수업 준비하고 프린트 물고 하다 가면 7시에 거기서 수업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선생님이 이제 그 루틴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느낀 건데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왜 영어를 공부해서 이제 회화 이런 반이니까. 그때는 선생님도 막 재밌는 거 하죠.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할 때 왜 어떻게 누가 7시에 여기 나오게 모티베이션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각각각색 있어. 뭐 런던에 가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을 꼭 보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 공부한다. 이런 다양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이제 그 회사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들으시는데, 일반 회화반을 선생님이 그때 수업하고 이제 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게 뭐랄까 본인이 약간 어디에 정도 실력이고 어디까지 올리시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해외 취업은 선생님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자기 일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냥 하고 그냥 내가 외국인,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큰 회사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무역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하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그냥 외국인들 너무 회사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본인이 이렇게 미팅하거나 이런 거 상사가 알리안스나 이런 데 이제 상사가 여의도나 이런 데서 상사가 외국인 경우가 많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본인이 막히니까 그냥 그걸 연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느 레벨에서 내가 B에서 C로 가겠다 이런 목적은 없어요. 데드라인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눈 감아서 뜨면 30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준비하는 분도 있거든요. 해외 취업을. 링크드인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근데 그건 추천하지 않아요. 선생님 IELTS에 오래 있었죠. 여러분 결국엔 해외 취업하고 유주 씨도 혹시 나중에 호주에 이렇게 취업할 생각 있어요? 거기서 일할 생각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생각해요. 맞아. 좋은 그거예요. 근데 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엔 대학원이든 아니면 해외 취업이든 나중에는 무조건 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모든 인터내셔널 스튜던의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비자야. What is the biggest concern? 무조건 비자야, 비자. 근데 왜냐면 없으면 나가야 되니까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서포트할 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이 사람이 코딩의 신이다 이렇지 않으면 돈 그렇게 안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인 회사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이 그 데드라인이 없이 준비하는 것이 그냥 계속 아니면 이제 그냥 그 불법 체류로 머물러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선생님 생각에는 본인이 딱 정확하게 내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내가 뭐 플랜 B는 이렇게 하겠다, 뭐 플랜 A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확실하게 데드라인 해놔야 뭐 올해까지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 해놔야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근데 그 링크드인에 계속 그냥 이력서만 보면서 그냥 세월아 내월하고 언젠간 되겠지 하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태현 씨는 지금 이제 애초에 딱 할 때부터 선생님한테 이게 뭔가 컨설팅 다 들어온 것부터가 벌써 스마트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약간 그 데드라인 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뭐 금방 나이가 이렇게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선생님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본인은 딱 날짜를 딱 정해서 내가 내년까지 하고 안 되면 플랜 B로 어디 그리고 내년 뭐 하반기까지 하고 안 되면 플랜 B로 어디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그때까지 내가 영어 공부를 좀 이게 딱 맞춰서 빡세게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내년까지 난 이거 완성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 안 가? 국내 취업하면 다를 것 같아. IT 회사들이 다 모두가 이제 다 해외로 요즘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세대는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시장이 다 과포화됐어. 뭐 팔 사람이 없어. 워낙 경쟁이 다 심해서 뭐 치킨집 내려면 치킨집 맥도날드보다 치킨집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해도 다 과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외로 이제 점점 돈 벌려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우리나라 통해서 뭐 다우처 기업에서 이제 그쪽으로 뭐 나중에 해외 취업을 다른 해외 지사로 가더라도 영어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B레벨, C레벨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요? 선생님 생각엔 어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업무에 나갔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 이 B와 C는.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지금 뭐 미국 지사에 발령 나는데 누구 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C레벨인 사람은 뭘 걱정해? 가면 돼. 그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실제로 선생님 학생 중에 기억에 남는 몇 분 중에 캠브리지 대학교로 대학원을 가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 합격해서 가시고 선생님 후기도 올라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 선생님한테 왔을 때 이렇게 과학기술부 이게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이셨는데 거기서 공고가 내려온 거야. 여기 대학원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국가 지원으로 갈 테니까 배워가지고 더 기술력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몇 억 되는 학교를 대준대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주변 분들은 그분은 이제 한 여기 끝이었어. 계속 영어를 하던 분이었어. 근데 그분은 그냥 조금 설명하고 이거 아까 유형 배우고 연습하고 디테일만 맞춰서 C 레벨 받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은 더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저 8,000명 넘었어요 해서 저한테 문자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선생님 다 올려놓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분이 쓸 때도 주변에서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똑같은 레벨 나보다 연차가 더 높은 사람인데도 다 6점으로 어떻게 받아 계속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그분들이 막 40살 50살 되는데 그 노력이 태선 씨 때부터 시작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태선 씨가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한 분야에서 이제 선생님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진짜 업무가 되는 건 요 레벨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그냥 나 미국 가고 싶어 이거 가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 진짜 공부가 떨어졌을 때 그럼 갈 수 있다 했을 때 이거 언제 올리지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 해외 취업은 한 3분 정도 오면 한 분 정도는 갑자기 회사에서 다음 달까지 이거 내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삼성전 학생 이제 요즘에는 좀 약간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삼성전 학생으로 와서 이제 대학원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뽑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분도 수원에 이제 삼성 본사 전자 다니신 분인데 그분도 본인이 계속 하다가 선생님한테 왔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받아서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태선 씨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전혀 그게 없이 아무것도 그냥 태선 씨 때부터 오늘 수업 듣고 태선 씨가 공부를 전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마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럼 난 삼성을 다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장학생이 당첨이 된 거야 본인이. 근데 선생님한테 와봐야 어떡해 그걸. 유지 씨가 아까 물어본 대로 6개월 이상 걸려. 여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 오케이? 이해되죠? 네, 오케이. 하루에 2시간씩 하면 6개월 더 걸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유주 씨도 스피킹 라이팅 선생님하고 좀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 보고 만약에 본인도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으면 한 달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괜찮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한 3달에서 5달은 평균 5점대인 사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근데 태현 씨도 지금부터 좀 오늘 약속 끝나고 한번 선생님 수업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서 어느 학교로 갈지를 그걸 먼저 정해야 돼. 그래야 되고 안 되고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옆에 사람이 무슨 어디 의학 전문대학으로 가든 뭐든 신경 쓰지 마. 내가 IT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어디 안 써도 돼. 차라리 선생님은 사실 아까 혹시 정해놓은 회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는 저 구글을 갈 겁니다 이렇게. 정말 구글에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게 나. 구글을 가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떨어지는 게 나. 차라리. 근데 그냥 정말 최악의 그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그냥 가고 싶어요 이렇게. 저 샌프란시스코에 구글의 본사에 목걸이 걸고 저도 다니고 싶은데 반바지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걸 갔다고 쓰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마 그거를 하는 게 나. 그래서 태현 씨는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지만 오늘 끝나고 좀 한 번씩 구체적으로 진짜 알아보고 또 그걸 알아보면 설레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근데 그걸 가서 링크드인을 꼭 기억해. 해외 취업.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구글에 입사하겠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구글에 입사한 한국인을 찾아. 그래 그 사람한테 메일도 보내보고 씹히면 어때? 그냥 보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스펙을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 한 C2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 취업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근데 그런 진짜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진짜 자유자재로 쓰는구나. 이렇게 포스팅 같은 거 보면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올리는구나. 이런 거 보고 그럼 나도 만약에 진짜 구글 가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굿! 공무직 해결됐어요? 네. 오케이? 됐어? 굿!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됐으면 일단 오늘 진단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그 IELTS 기술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5분만